건보료 관련해 가지고 법인 플랜을 말씀드리다 보면 공통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이 이런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올렸잖아요. 건보료 줄이는 방법 중에 1인 법인 플랜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보통 제가 건보료 관련해 가지고 법인 플랜을 말씀드리다 보면 공통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인데, 뭐 법인을 하기만 하면 건보료가 줄어드는 거냐, 또는 뭐 쭉쭉쭉 내려와서 뭐 건보료에서 회사 부담분도 결국은 내가 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득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법인 플랜과 관련해 가지고 자주 달리는 댓글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십니다. 법인 설립하기만 하면 건보료가 줄어듭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그렇진 않죠. 법인을 설립하기만 한다고 해서 건보료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무언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법인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매출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요. 또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의 일부를 우리가 급여로 책정해서 수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급여를 신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급여를 신고함과 동시에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지역가입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점수화해서 건보료를 부담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난항을 겪고 힘들어 하시는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들어올 때는 소득에서 일부를 건보료로 내면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들어오는 소득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재산,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로서 재산을 읽었어. 근데 그 재산에 대해서 선생님 부자네요, 건보료 내세요,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좀 불투명했었지 않습니까? 전사안이 좋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간주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던 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재산이 많은 분들은 건보료를 많이 내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재산이 많은 건 많은 거고, 건보료를 내려면 소득이 들어와야, 현금이 들어와야 그걸로 건보료를 내는데 소득은 줄었고 재산은 늘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곤혹스러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께서 직장가입자가 되시면 철저하게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건보료는 이 급여도 내가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절이 가능하죠. 1인 법인이면은 내가 회사의 주인이고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내 급여를 뭐 30만 원으로 할지 40만 원으로 할지 100만 원으로 할지 이건 내가 내 맘대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보료는 그 급여 수준에 따라서 건보료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법인 플랜인 거죠. 그래서 법인 설립만 하면 건보료가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고 법인 설립하고 매출 발생시키고 급여 신고하면 그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 건보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달리는 댓글이, 법인 해가지고 직장가입자 되면 좋은 거 다 알지, 근데 신경 쓸 게 의외로 많지 않냐, 아니 은퇴하고 나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건보료 몇 푼 줄이자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냐 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법인을 하게 되면 신경 쓸 일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하신 거고, 모르시니까 막연한 그런 두려움과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또는 법인을 크게 운영하셨던 분들은 법인 운영하실 때 엄청 골머리 썩었던 기억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1인 법인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뭐 여튼 행센의 역할은 이렇게 막연한 것을 경험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도록 설명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인 거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겼을 때 모든 행정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는 저희 컨셉은 아니고, 저희는 약간 인력 파견 같은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 특히 대부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또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역할은 필요에 의해서 법인 설립을 하신 분들이시라면은 그분들께서 최대한 신경 쓰실 일이 없으시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한 역할인 거고, 나 법인 운영하는 대표 맞아? 라고 생각되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카톡이 왔는데, 이제 대부업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관련 보고를 이제 주무관청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거를 받으시면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지 사실 잘 모르시고 당황스러울 수 있으세요. 근데 보시면 관련해서 작성 서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상담할 때 미리 말씀 다 드렸겠죠. 추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때 저희가 다 조력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분께서는 당연히 원래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시라면 본인이 하는 게 맞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저희 답변은 이미 작성 중입니다. 저희는 때 되면 이미 내야 될 거 알기 때문에 다 작성을 미리 해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감사하게도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디테일까지 신경 써주시고 케어해 주시니 고맙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런 말씀 드릴 때, 이런 칭찬의 이제 카톡이나 댓글 달아주실 때 저희가 좀 힘이 나죠. 그리고 또 법인 운영을 또 케어를 해드리다 보면 다소 약간은 당황스러워 보이는 질문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이 법인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질문인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신데, 세금 계산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거든요. 이건 마치 직장 생활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월급 받을 건데 이거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질문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왜? 안 해보셨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황스러워 보이는 질문도 정상이다라는 마음으로 고객분들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런 질문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재밌는 질문 많은데 조금 준수한 걸 가지고 온 건데,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제가 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십니다. 당연한 것이 않겠습니까? 법인의 주인이시고 주주시고 또 법인의 대표이시니까 그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당연히 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은 법인 등기부등본이 뭔지, 법인 인감증명서가 뭔지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정말 저희 표현으로는 너무너무나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 주시는데 당연한 정상이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법인 설립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집중 케어를 해드리는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 같은 데나 좀 이런 데 새로 온 아이들 있으면 적응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좀 관심도 갖고 더 애정을 쏟고 이런 시간을 보내곤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냥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처음 하시다 보니까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고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 있으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답변 드리는, 알아서 유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면 신경 쓸 일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다라기보다는 안 하던 걸 해야 하고 모르는 걸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혼자 하면 당연히 어렵겠지만 뭔가 이런 행정지원처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역할을 곁에서 해드리는 게 저희 일인 거고, 저희는 이미 그 대부법인 관련해 가지고는 50개 넘게 설립도 해드렸고 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한테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겁니다. 다행히도 여태까지 법인 설립한 이후 후회하신 분은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는 이제 박수를 치면서 조금 더 잘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지 비용이 더 많다, 혹 때려다가 오히려 혹 붙이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작정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법인 플랜을 진행하시기 전에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치셔야겠죠. 그로 인해서 건보료가 절감되는 부분과 법인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잘 계산을 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 때 하는 역할은 이분께서 이런 법인 플랜을 진행을 하실 때 실이익이 있으실 것인지, 그게 유의미한 실익인지를 같이 계산해 봐 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득실을 좀 따져보고 되게 많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1인 법인 플랜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고객분들께서는 상담을 수차례 진행을 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정말 많이
꼼꼼하게들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상담 이후도 정말 오랜 기간 또 심사숙고를 많이들 하시는데 진짜 몇 개월씩도 하시고 1년, 2년씩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세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억 단위의 돈을 움직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당연히 심사숙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려면 정보를 파악하고 심사숙고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혼자 심사숙고 하시기에는 어찌 보면 살아오신 그동안의 경험의 성격이 이 법인 플랜과는 다소 접점이 없으시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부업을 하면 뭐 어떤 비용과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정보가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저희가 드릴 때 이런 점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결국은 오롯이 스스로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는 게 그게 저희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은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또 오히려 말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건보료를 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낸 돈 이 건보료 다 중국인이 다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진짜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법인을 만들어서 직장 가입자가 돼서 건보료를 좀 줄이고 싶다라는 이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께서 보통 이제 나 조금 있으면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법인은 미리 설립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고 건보료는 줄이고 나중에 돈 들어오면 그 돈을 추가해서 이제 지필채권이나 이런 대부법인 운용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돈이 진짜 들어올 돈인지, 그 부동산 팔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동산이 팔릴지 언제 팔릴지 모를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팔 거라고 하셨는데 상황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안 팔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법인은 이미 만들었고 고정비용은 발생해 버린다. 그럼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더 좀 건보료 부담 되시더라도 일단 확실한 상황이 조성이 되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내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진행하다가 상황이 진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리면 고객분들도 그러신,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뭔가 애써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 한 일이 뭔가 그런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저희도 싫습니다. 저희가 뭔가 일을 하고 나면 고맙다는 말도 듣고 싶고 좀 이렇게 덕분입니다라는 말도 듣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의도치 않게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돼서 한탄스럽게 막 한숨 쉬시는 모습을 저희도 사실은 보고 싶지 않겠죠.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분께서 이 플랜이 법인 플랜, 대부법인 플랜이 도움이 되시겠다 싶으면 그때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게 되는 거죠. 1인 법인 플랜, 대부법인 플랜 이런 것들은 이게 누군가에게 정말 새로운 문을 여는 황금 열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무작정 다 도움이 되는 그런 만능 열쇠는 아니다. 그러니 득실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 혼자 득실을 따져보기 어려우시다 보니 그 역할을 함께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해주십니다. 건보료 감소보다 법인 유지 비용이 더 큰 거 아니냐 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둘 다 실익을 정말 잘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은 저희 센터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건보료 납부하는 금액의 정도가 한 40만원 내지는 60만원 내외의 분들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사실 그 이상 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소득도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건보료 그냥 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보통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분들이 이런 법인 플랜을 하시면 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유지 비용에서 요 32만 원 중에서 11만 원이 사무실 임차료거든요. 저희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임차료가 11만 원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상 전대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지인이나 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에 무상 전대차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고정 비용이 32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득이 조금 더 커지는 개념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고정 비용이 조금 늘더라도, 그러니까 임차료가, 사무실 임차료가 좀 발생하더라도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비싼데 비용을 왜 내? 라고 하시는데 그 아지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께서 인간은 세 가지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행복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공감됐었는데, 첫 번째가 일터, 두 번째가 집, 그리고 세 번째가 아지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동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어릴 때는, 학생 시절 때는 뭔가 우리만의 아지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집, 회사, 집, 회사, 이거 말고는 사실 뚜렷한 뭔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아지트라고 할 만한 게 없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법인 하면서 어차피 사무실 필요한 거라면 그냥 사실상 사용하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사무실 말고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사무실을 임차를 하셔서 개인 아지트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도 대부법인 갖고 있잖아요. 제 대부법인을 제 개인 아지트로 활용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내 캠핑장처럼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딱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주변 친구들도 초대도 많이 하고 어디 못 가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진짜 자기만의 음악실로 만들고 자기만의 영화 감상실, 뭐 자기만의 쿠킹 스테이션 뭐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결정사항과 득실은 다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법인 플랜의 포인트는 건보료와 비용의 이슈도 있지만 법인을 소유하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 하던 무언가 경제 행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 소득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그냥 무작정 법인만 설립하진 않잖아요. 이참에 내가 돈 벌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도 좀 안 하던 그런 생각도 곰곰이 해보시게 되고, 또 무언가 우리가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니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든다고 뭔가 더 뚝딱뚝딱 하면서 일이 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보료 줄일 목적이긴 했었는데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무언가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서 추가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대부업을 해도 되고요, 다른 일을 하셔도 됩니다. 꼭 대부업을 해서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법인이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됐든 매출을 만들고 직장가입자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에서 뭔가 노하우를 판매하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뭐든 좋습니다. 뭐든. 그러니까 굳이 대부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꼭 대부법인을 해야지만 건보료를 줄어들일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법인으로 매출 만들고 급여 받고 직장가입자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대부법인이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희랑 상담하시고 나서 이제 대부업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서 이렇게 뭐 상담 서비스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컨설팅 쪽으로 사업자를 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다만 이제 직장 생활만 일반적으로 오래 하셨던 분들께서는 뭔가 사회에 판매할 만한 나만의 서비스나 상품거리가 없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좀 상대적으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부업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어떤 분께서 이제 한평생 전업주부로서 그 생활을 해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서로 사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상속을 좀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집안 살림만 꾸려오셨던 분이셨는데, 이분께서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법인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으실까를 고민을 해보면 좀 막막하시거든요.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법인을 활용하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대부법인을 안내를 드린 거고, 또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대부법인 운영을 저희가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대안을 세울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보료와 늘어날 비용을 정말 잘 따져봐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점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폭넓게 사고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또 이 건보료 회사 부담분도 있지 않냐, 그거 결국 내 몫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3만원 정도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개인 부담분이 3만원이면 회사 부담분도 3만원 정도가 있으니 결국은 한 6만원 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나온 거에 반반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신 분의 급여 대장인데, 보시면 여기 뭐 건보료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게 이제
건강보험료랑 장기 요양보험료 합친 게 이제 16,010원이신 거고, 또 가끔 또 이제 소득세도 내야 되고 법인세도 내야 되지 않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시면 소득세가 없죠. 네, 소득세 없습니다. 보통 100만 원 언더는 그냥 소득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35% 정도는 면세자세요. 세금을 안 내는 분들입니다. 네, 실제로 한 15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몇천 원 정도 월 단위 소득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법인세도 저희가 통계 내보니까 저희가 50여 개 조금 넘게 지금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평균 법인세가 5만 원 나옵니다. 애초에 법인세가 나올 정도의 우리가 큰 어마어마한 법인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내긴 내요. 근데 5만 원, 뭐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건보료 줄이는 방법은 이제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어딘가에 취업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라면 셀프 고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법인을 운영을 할 때는 일반 법인도 괜찮고 대부법인도 괜찮다,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법인을 선택하신 분들께서 편안하게 목적한 바를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또 이게 제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쭉 말씀드리긴 했지만, 뭔가 좀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긴 합니다. 왜냐, 안 하던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번거로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던 걸 새롭게 무언가 하기 때문에 또 얻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원래 인생사라는 게 뭔가 얻고자 하면 뭔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지식을 쌓으려면 책을 봐야 되는 거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을지 적을지, 이런 기회비용들 같은 걸 잘 따져보고 판단하시면서 인생의 이막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 희망을 좀 꾸려나가신 데 있어서 그 길에 행센의 역할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만한 실무적인 내용들 잘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